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고요. 처음이고.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긴 하지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리냐. 내가 말렸다. 가지 말라고. 이거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입법부를 무시하라고 본인이 제안을 했다? 이게 좀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안 왔고 정진석 비서실장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기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정답. 네. 뒤집어 쓴 거죠, 자기가 그냥. 본인이 뒤집어 쓴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도 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한 이틀 지나가지고 그냥 혼자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지. 그래, 내가 했다라고 그러자. 그렇게 결심한 거지. 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그러겠어요. 만약 정진석 비서실장 말이 맞으려면 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이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내가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가기로 하셨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피켓 들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건의해가지고 좀 이따 2시에 열릴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 안 가실 겁니다.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러면은 믿어.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틀 동안 두드러 맞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 안 간 최초의 대통령, 국회 무시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무슨 협치를 뭐 얘기해. 이상한 대통령 막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부하로서 뒤집어 쓰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한 걸로 믿으세요. 네. 믿기 싫잖아요. 믿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원래 정무적인 게 있고 상당히 나름 물밑에서 대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당 반장일 때 그때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과거에도 뭐 친이 친박 갈등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럼요. 조정 역할을 잘 하시는 예. 분이다. 그런데 국회를 가지 말라고 국회 부의장 출신이 있다? 물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이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도 대통령과 가깝게 좀 있더니 변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워낙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그냥 저를 욕하세요. 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날 밤에 뉴스들이 쭉 그렇고 나오면서 혼자 누워서 역시 잘했어. 난 멋있어. 내가 욕을 그냥 스스로 내가 대통령에 갈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았어. 실제 화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욕하는 거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근데 본인도 내가 욕 먹었어 하는데 조회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격앙돼. 그래서 저는 이 직원조회 자체가 전 직원조회 자체가 좀 의아한 게 군기 잡기다. 군기 잡기라는 거는 군기가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군기는 왜 빠졌을까? 의료 대란 문제에서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 이 대처에 대해서 사회적 또 보수 민심에서도 비난이 높잖아요. 이건 여기까지 다 제 추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들이 용산도 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일부 몇 명 빼고는 흔들리지 않을까. 네. 그거를 감지한 정진석 실장이 군기를 다잡고 싸우자!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나처럼 희생 정신을 좀 발휘해봐라. 이게 보험 개수님이 아시겠지만 보험 실적이 이달 떨어지면 조회해서 파이팅 하고 실적 올리자. 이런 거랑 똑같은 실적 좋을 때 그런 거 안 합니다. 실적 좋을 때는 삼겹살집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한 번 네. 하고. 실적이 나쁠 때 머리띠 동여매고 파이팅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 머리띠 두르고 가지 않고요. 아, 그래요? 기타 치면서 아침에 노래 부르면서 기원해요. 치얼업. 그래요?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의 참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롱, 비아냥, 비판 무섭습니까? 그럼 정치하지 마세요. 그럼 대통령 하지 마세요. 저는 평론가로서 댓글을 보면 항상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제가 그 댓글이 무서워서 저 욕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평론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평론가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댓글을 봐야 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전통 있는 관례가 아니에요. 가야 될 의무예요, 의무. 왜 그런 데를 안 가세요? 그러면 보통 10월 말에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요. 내년 예산 저희 이런
기조로 국정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도와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가거든요. 그것도 안 갈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싫은 일은 안 합니까? 그냥 비판받고 욕먹으면 그냥 안 해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걸 충분히 감내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쇼츠로 정진석 비서실장께. 장성철 소장의 진심 어린 충언. 아, 저러면 또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저 새끼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글프다. 방금 뉘앙스나 표정 이런 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심이 진짜 느껴졌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 진짜 그게 맞지. 그게 안 가는 게 어딨어요. 맞아요. 정말 말이 아니, 솔직히 진짜 우리 그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시댁 가기 싫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지 않고요. 너무 가고 싶어. 신난다.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영혼이 안 느껴져. 어딨어요? 가기 싫더라도 명절 때는 선물 사 들고 찾아가가지고 건강하시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뭐 같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는 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안 갈래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날 욕하는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치지. 맞아요. 왜 그런 정치를 대통령은 안 하시냐고요. 답답해요, 진짜. 저도 저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밤늦게 삼겹살집 가서 먹다가 네.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네가 고기 잘라. 예전에는 이제 부모가 해주잖아요. 네. 네가 잘라. 네가 먹을 건 자르는 김에 내 것도 좀 잘라줘. 어. 자르라고 시키고 그다음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잘 해요? 그럼요. 먹어야 되니까. 고기값은 내가 내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어른은 저는 그 애기들을 특히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요즘 애들 편견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거 중요해요. 근데 사회인이라는 거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다. 그럼요. 해야 되는 일이면.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말 내가 저 사람 눈치 보거나 또는 폭력에 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 자리에 책임이 있는 거라면 해야 될 일은 다 하기 싫죠. 저 우리 아빠는 매일 출근하기 싫단다. 그래도 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어른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어른이 아닌가. 해야 될 일,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를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 어른이어야 되는데 어른이 그렇죠.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국회 개원식은 안 가시고 김건희 여사 생일 그러니까 파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상춘제에서 미국 상원 의원단과 만찬 이거 어떻게 되는 생일 겁니까? 파티 하필이면 이렇게 똑같은 해주시고. 날. 그게 맞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중세 봉건 시대의 왕이 민생 국민들의 고통을 살피지 않고 왕비 그냥 호화 파티 열어준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 또 금약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저 지난주에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보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히키코모리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네. 되게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무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국회 개원식을 안 가는데 상춘제에서 물론 미국 상원 의원이 몇 명 왔다고 하더라도 개원식을 안 가고 상춘제에서 여사의 생일 잔치 겸 그걸 해요. 만찬을. 근데 정무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도 그분들한테도 약간 좀 창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뻔히 알 텐데. 그거 누구 뉴스를 볼 돈으로 텐데. 했냐고? 뭐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니냐고 그거 생일잔치를.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하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마침 방한 중인 그분들을 껴놓은 거구나 들러리로. 그럼 나 그쪽 그거 예산을 쓸 너무 수 화가 있으니까. 나더라고, 이거는. 진짜. 이게 근데 말이 돼? 그게 저는 아마 대통령에서 아예 생각을 못한 건 아닐 테고 그냥 상관없어. 난 나대로 가겠어. 네. 그냥 요런 거예요 그대로 지금. 간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태도를 지금 대통령 부부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눈치를 이제 아예 안 보겠다라는 선언 네.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저 한결에 네. 그 대표님 사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PD님과 작가님이 네. 월드컵 3차전 무승부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이게 말이 돼? 진짜요? 말이 안 돼? 말이 돼? 말이 안 돼? 너무 이게 뭐야? 나지네,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게? 네? 정말. 사장님 저 두 분들 좀 3개월 감봉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정말 무승부는 좀 근데 그러네요. 자, 슈퍼챗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10시인데 뭘 다음 이슈 넘어가요. 그만해 이제. 아니 하나 해야 돼.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K디저트 대표 브랜드 시루아네의 담음 종합 세트를 소개합니다. 쫀득쫀득 달콤한 두텁떡, 오메기떡, 찹쌀떡, 콩 쑥개떡, 옥수수떡, 뭉치떡 등 시루안의 대표떡 10여 종 40개를 담은 떡 종합 세트입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시루안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추석 선물 특가 기획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뒤로 밀렸는데 자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평가 갈리고요. 누가 이득을 받냐 평가 갈립니다. 성과 어떻게 보세요? 왜 했냐? 왜 했냐? 네. 성과 없었다? 네. 누가 유리하다?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뭐 조금 1점이라도 더 따지 않았느냐. 1점이라도 한동훈 대표는 역시 자기 결정권이 없는 호소합의 당대표구나. 그런 인식을 줬잖아요. 네. 그게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이잖아요. 당대표들이 모였는데 협의한다, 추진한다, 논의한다. 이게 서술어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결정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왜 못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내가 이거 추 대표랑 상의해야 되는데, 용산 상의해야 되는데,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결정 못하는데 이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마이너스였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뭐 한 2점 정도 플러스 됐다. 2점? 예. 한동훈 대표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예, 2점이다. 2점 정도 플러스 됐다. 아. 왜냐면 어쨌든 야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1대1 샷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관심 끄는 효과는 있었죠.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마 그런 민심이 좀 더 있었을 겁니다. 이게 확실히 선을 좀 보여줘. 어차피 대선 주자잖아. 확실히 좀 강한 멘트도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마 어느 정도 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다른 정치인,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네.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과 정말 용기 있게 각을 세웠던 한동훈 대표예요. 그런 미리 있었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현저히 못 미쳤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는 나 입장 변한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만 내놓고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느냐. 지금 뭐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 그때 그거 보고서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김진욱 전 공수처장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거의 올해 안에 못 나온다. 약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어떻게 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게 원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질질 끌어가지고. 그 계속 그냥 버틸 수 있어요, 본인이? 그냥 당내에서는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당에서 원하는 거니까. 시간 질질 끌고 뭉개고 논의하고 있다니까 좀만 기다려요. 공수처 수사 안 끝났잖아요. 이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네. 왜냐면 최근에 본인이 억지로 바꾸려고 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네. 그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동의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뭔 소리야. 나는 계속 추진할 거라니까 내 뜻은 바뀌지 않았어. 근데 정책위 의장이 나 당대표가 다른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네. 안 자르잖아. 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설득도 어렵고 괜히 이거 했다가 나 되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질질 끄는 게 낫겠다. 그냥 나는 언론적인 입장 얘기하고 주위에서는 어려워요. 의미 없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빨라야 12월 달 그때 본회의 때 다른 법안 처리할 때 그때쯤이나 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9월 이내에 한동훈 대표가 뚜렷한 액션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안 하는 거고 네. 이미 이미지는 잃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나 자산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뭐 일부에서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도 뭐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세련된 이미지에서도 막 대통령한테도 할 말 다 하고 야당의 공격에도 막 받아치고 이런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의 자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6월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였죠. 최상병 특검법 공수처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대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건 좀 악법이니 대법원장 등 3자가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발의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어쨌든 63%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지금 한 달하고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 거의 그대로 낸 건데 네. 당근 몇 개 들어갔어요. 당근 몇 개 들어간 건데 이거 당근 들어갔는데 내가 낸 거 아니야. 그러고는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할 거라고 해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했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우기는 중이에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엘리트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엘리트들은 자기 말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 안 바꾸는 건 중요한데 자아가 너무 세서 약간 결벽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해야지 정치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스타일이 정치하는 거는 반대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바꾸는 걸 싫어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추진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40일이 넘게 지났는데 진척이 없고 본인은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은 하고 있죠. 그거는 그냥 우기는 중이다. 시간이라는 범주는 되게 중요한 범주예요. 이 범주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미 9월이 들으면서 지난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회담 때 그게 명쾌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대는 이제 접을 때가 됐다. 기대를 접을 때가 됐다. 네. 언제까지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댓글 이미 약속을 보다가 안 지킨 거다. 약속 파기다. 예, 약속을 지키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댓글 보다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너무 핵심을 딱 꿰뚫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네. 지금 막 댓글들이 많아서 이런데 달나무님께서 오은영 박사를 금쪽 대통령에게 보냅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른이 아니다. 네. 앤데 그것도 금쪽이다. 네. 그래서 오은영 박사 정치계의 금쪽이. 네, 오은영 이렇게 박사를 보냅시다라고. 저는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 있어요. 이거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호님께서 금고갓성철님의 출연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최고. 본인에게만 감동적인 댓글. 이 앞에 감동적이네요. 금고는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금고. 금고형? 괜히 읽어줬네. 나는 우리 집에 금고를 채울 만큼 출연료 인상해줘라. 그렇게 느껴가지고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하시네요, 오늘. 금고 갓성철의 슈퍼챗 소개해드리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장성철 선생님 말씀대로 장성철 선생님이 내가 진짜 보수다. 근데 주로 사실 진보 채널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 채널에서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비판하면 또 댓글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꿋꿋이 하세요. 저는 그런 게 그리고 또 사실은 어디 완전히 극우 채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 라면 좋은 댓글 받겠죠.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죠. 안 불러서 못 가요. 불러주면 나 할 수 있어, 나는. 슈퍼챗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진짜. 꼭 불러주십시오. 구구 패널. 할 수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장성철 선생님을 보고 저런 건 되게 좋은 자세다. 어느 채널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패널들이 하는 건 자기 입장을 해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의견도 듣는 거죠. 그리고 저도 보수 채널도 나가는데 그럼 확실히 욕이 많더라고요. 저는 안 봐요. 그래서 댓글. 박 실장님하고 방송을 같이 한 지 9개월 됐는데 오늘 저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마음이 감동 와닿아요. 많이 받으시네. 네, 진짜. 저 감사합니다. 틈날 때마다 하는데. 오늘 특히 더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특히 그럼 길었습니다. 그럼 아까 약속한 대로 2,000원 주시는 거죠? 1,000원 더 플러스. 알겠습니다.